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릴 때죠. 고2 때쯤이죠. 딱 나이 때가 고2 때. 근데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생긴 게 얼핏 보면 사람들이 조폭 깡패로 옵니다. 저를.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니, 그냥 강력하신 느낌인데요, 왜요? 그때부터 등발이 컸어요. 그때까지도 계속 키가 크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가 학교 생활 하기가 싫더라고. 사회 나가서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근데 딱 때마침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돈 벌고 있는 건 내밖에 없으니까 학교 따로 때려치웠죠. 때려치우고 나가서 노가도 하고 똥도 퍼보고 별거 다 해봤죠. 그래 돈 좀 벌어갖고 돈 좀 만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친구들도 인문계 애들이다 보니까 공부밖에 몰라요. 근데 또 한 명은 A라는 친구는 가오가 뇌를 지배하는 놈이고 또 B라는 친구는 똑같이 가오가 뇌를 지배를 하는데 그나마 얘는 좀 정상적인 인간. 둘 다 그래도 정규 한 15등 안에 들어갔던 놈들이 둘 다. 예. 뭐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한 건 아니고 얘들하고는 싸우면서 1학년 때부터 싸우면서 올라왔던 놈들이라서 싸우다 보면 친해지다 보니까 친해가지고 나는 이제 자퇴를 했고 여름에 지금도 우리 고등학생들 야자 한다 아닙니까 야자. 당시에는 야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굳이 야자를 안 해도 되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야 놀러 가자. 뭐 난 돈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는 복날에 먼지다지 말을 건데 하면서 내가 다 설득할 테니까 너희는 닥치고 그냥 따라와. 다행히 그 두 집 부모님들을 제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를. 그래 내가 설득을 했죠. 친구들 2명 다 됐고 내 돈 번 걸로 야 어차피 3학년 올라가면은 씨가 빠지게 공부를 해야 될 거니까 마지막으로 저하고 좀 놀았으면 한다. 딴 데 가는 건 아니고 내가 요 해안가 쪽으로 여름이고 하니까 추억 삼아 한번 갔으면 합니다 하니까 다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솔직한 말로 물가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 한 그때가 7월 말 당시는 좀 장마가 좀 일찍 끝났어요. 예. 진짜로 더울 때인데 딱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부산에서. 어디로 갔냐? 거제에서 통영 사이 거가대교 가는 길 쪽에다 보면은 펜션이 쫙 지금도 깔려 있어요. 당시는 그런 게 없었거든. 다 민박집이었어. 근데 그렇다 아닙니까? 돈이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그 나이에 뭐 200~300을 들고 내가 여행을 갈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뭐 500~600 들고 여행을 가겠지만은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대한 아끼고 아끼는 쪽으로. 당시에 버스 정류소가 어디였냐면은 거제 고현입니다. 거제 고현.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하면은 보통 고제 고현에 다 내려요.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버스를 몇 번 타는 거 기억을 안 나요. 하여튼 좀 정반대로 가는 버스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당시는 예약 같은 게 없었어요. 예약제 자체인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갔죠. 가서 민박집이 있는가 알아보니까 또 거제 올라가는 그쪽은 이미 자리가 다 찼네. 그래서 결국 남은 건 통영이다. 통영만 남았다 싶어가지고 빨리 가자. 버스 타고 또 통영을 갔어요. 도착하니까 통영은 어디라고 내가 말 안 할게요. 일단 그쪽으로 가니까 민박집이 있어요. 바닷가랑 진짜 가까워. 그게 3인 묵는데 원래는 방이 남아도던 게 내가 보였어요. 분명히 예약방도 아니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 3명이다 2박 3일로 있을 거다 하니까 얼마를 달라더라. 그때 1인당 10,000원씩 계산됐어요. 예. 그때 1인당 10,000원씩이면 솔직히 짜장면이 몇이거든. 근데 방값이 당시에 통영이나 거제 같은 경우는 1인당 기본 30,000원이었어요. 2박 3일 기준에서. 원래 바가지를 많이 씌운다 아닙니까? 외지인 사람들한테. 근데 학생이라서 바가지를 안 씌운 건지. 근데 이게 이 집에서 제일 좋은 방이 보니까 가운데 있고 거의 안방 수준이야. 집 방이 억수로 커. 집에도 하지만 한 16평에서 20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당시에는 안에 TV도 있었고 냉장고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불도 한 6명치 있었고 뭐 비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방에는 또 다른 방들은 안 딸려있는 화장실이 딸려있어요. 화장실에서 욕실하고 다 기능을 다 쓰는 곳이죠. 근데 이상하리만치 그 방에 문틈이 많더라고. 어떤 문틈이 많냐? 방문 문틈은 그냥 넘어가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통풍하라고 방 뒤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방 현관문 바로 맞은편 벽 면 쪽에 보면 작은 창문을 많이 달거든요. 좀 옛날식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방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엄청 시원합니다. 여름에. 당시에는 선풍기가 최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갑다. 근데 이게 다락방을 올라가는 쪽도 있었고 그 방에 어찌 보면 거실방을 개조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리고 벽장 뒤에서도 계속 문틈으로 냉기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희한하게 자개농장이 있더라고. 한 짝짜리. 그 농장 문도 다 안 닫혀. 그 문틈 사이로 또 냉기가 나와. 예. 당시에는 신경 안 썼죠. 그래 나가서 뭐 신나게 놀고 먹을 거 먹고 그래 놀다가 밤이 다 돼가서 들어와서 다 씻는다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한 명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한 명씩 왔다 갔다 하면서 씻고 있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는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A라는 내 친구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애가 와 여기 물 엄청 찹네 이런 물이 엄청 찹더랍니다. 찼긴 차봤어요. 진짜 얼음장물처럼. 당시에 온도가 어마무시했는데 물이 그리 차올 리가 없거든요. 수돗물이기 때문에 좀 미지근하던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여름에 수돗물 틀면 물 미지근하다 아닙니까? 근데 부산하고 틀린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오 좋다 했는데 B가 들어갔어요. B가 딱 들어가서 씻는데 갑자기 으악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한 이유가 A가 장난친다고 화장실 불을 껐다 이 짓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A가 장난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유치하다 이러면서 내가 뭐라 하려 하니까 안에서는 뭘 하냐면은 전등 얘기는 한 개도 안 꺼내고 물이 시커멓게 나온다며. 먹물처럼 나오더래요 물이.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맹물이 이상이 없어. 그럼 내가 얘기를 했지. A 임마가 불 껐다 해서 그러고 잘못 본 거 아이가? 물 깨끗하네 임마. 무슨 먹물? 그러니까 아닌데 약간은 그렇게 보였는데. 나도 야가 기가 많이 허한갑네. 그래 당시에 우리가 숙소 들어오기 전에 닭 2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2마리 까먹으면서 닭 뼈 쪽쪽 빨면서 기분 좋게 다 먹고 앉아갖고 도론도론 막 얘기 좀 하다가 잤어요. 그날 첫날은 자다가 저는 밤잠이 조금 짧아요. 박쥐 스타일이라서 예나 지금이나 그 한 새벽 1시쯤인가 2시쯤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 떠요. 그 시간 되면 희한하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눈을 딱 뜨가지고 눈을 한번 떠버리면 잠이 안 와요. 근데 놀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막 바람이나 세다 싶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A하고 B는 진짜 완전 골로 갔는지 완전히 뻗었어요. 잠 잘 자고 있어요. 나가려고 하니까 달아고 올라가는 문틈 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완전 에어컨이었어요. 근데 그 집은 지붕이 그리 안 높단 말입니다. 낮았어요 분명히. 그래 내가 이거 다락인지 아니면 뭐 그냥 천장인지 아니면 벽장인지. 근데 문은 컸어요. 그래서 다락인가? 아니면 본래 지붕이 있던 집을 개조하는 건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보려고 했는데 아까는 다락방 문에서 시선이 느껴지더니 이제는 화장실 쪽에서 시선이 느껴져. 그리고 또 화장실로 바라보니까 갑자기 또 농장에서 또 시선이 느껴져. 어두우니까 뭐 내가 본래 살던 데가 아니고 딴 데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기가 많이 딸리는 갑네. 그 헛게 보이는 갑다.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난 처음에. 그래 이제 뭐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신경 안 쓰고 밖에 나가서 좀 한 바퀴 돌다가 들어오려고 나갔는데 다른 방에서는 시선이 느껴지는데 우리 방에서 시선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내 뒤통수 째리는 것처럼. 아닌데 뭐지라고 돌아보면 이상해. 뭐지? 내가 아까 닭 먹었다가 얹혔나? 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바다가 근처 살랑살랑 다니면서 바람 좀 쉬다가 들어왔어요. 한 30분 뒤에. 근데 들어왔는데 아까 잘 자고 있었잖아요. A하고 B는. A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하는데 안 자고 하라니까. 이미 니는 완전 안 합니다. 더워서 나왔다 임마 하라니까. 니 혹시 꿈 안 꿨나 하면서. 무슨 꿈을 임마. 그냥 바람 쉬러 나갔다 왔지 뭐 안 꿨나 하면서. 한 말이 꿈에서 지 몸이 보이더랍니다. 유체이탈한 것처럼. 당시 금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막 3명 다 유체이탈 뭐 미신적인 거 몰랐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은 내가 많이 듣긴 했는데 자기 몸이랑 B가 하고 A하고 나랑이 누워있는 게 지가 눈으로 보이더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렇게 2명을 보고 신기해서 돌아보려고 하니까 모든 문틈이란 문틈에 빨간색 눈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예요. 노려보듯이. 자기들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 보고 둘을 보다가 참고로 이 엄마가 가오가 내를 집엔다 있지 않습니까? 이 엄마는 귀신이고 놔버리고 지금도 겁을 안 내요. 참고로. 근데 저희가 유체이탈을 했는지 뭐였는지 자기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갑자기 계속 눈을 보니까 자기를 노려보더래. 재수없게. 그래 가서 손가락으로 찔렀대요. 얘는 현실에서도 그럴 놈이거든요. 참고로. 그래 찔렀는데 찌르면 사라지고 창문 쪽 문틈에서는 자기를 보고 있고 화장실에서 보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또 안 보이고 그래. 이상한 거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꿈이니까 그만 자기가 꿈이라고 자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당시에도 우리가 그런 괴담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꿈을 인지했으면 빨리 도망가라는. 빨리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려고 별짓을 다 했답니다. 그게 어떻게 자기 몸을 포개니까 그대로 일어났대요. 일어났는데 문틈이란 문틈이 분명히 내가 나갈 때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근데 A가 일어났을 당시에 봤던 시야에서는 문틈이 진짜로 사람이 실눈구멍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옆에 B도 못 깨우고 튀어나와 있던 거지. 내가 오기 5분 전에. 그래서 내가 이 약 먹나 하면서 니 뭐 했는데 혹시 술 먹은 건 아니지? 우리 몰래 술 먹은 건 아니잖아. 아니다. 내가 무슨 술 먹노? 술 먹노 아버지한테 진짜 처맞을 낀데 하면서. 이 집이 그래도 이름 있는 집이라서 양반집이거든요. 자식 관리를 엄청 빡세게 합니다. 이 집이. 그러다가 술을 먹었으니 뭐하고. 내가 좀 솔직히 나도 시선이 느끼시긴 했는데 난 그런 건 모르겠더라 하면서. 그래갖고 둘이서 오손도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B가 갑자기 안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방문을 열어놓고 앉아있었는데 안에서 잘 자고 있던 놈이 갑자기 몸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화장실로 갔다가 다락방 입구로 갔다가 또 어떻게 턴 잘해가지고 벽면으로 갔다가 우리 둘이 그거 보고 벙쪘어요. 처음에. 정말 지금 일어나 있는 거 아이가?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A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지가 밤새 무서웠던 건 기억도 못하고 전마저고 미친나 하면서 B야 눈 따라 좀 할 때 약간 보통 얘하고 A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약간 눈을 떠야 돼요. 장난치는 거라면. 아니라는 거야. 방 안에서 진짜 계속 떼굴떼굴 굴러요. 예. 근데 얼굴을 봤는데 얼굴은 진짜 평온하게 자고 있어요. 몸만 구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중간에 잡았어요. 농장 앞에 갔을 때 잡았어요. 딱 잡아가지고 흔들 깨웠죠. 갑자기 아가 눈 번쩍 뜨더만 갑자기 얼굴이 허이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이 없어도 그러니까 밤눈이 좀 적응이 되면 보인다 아닙니까? 당시에 달빛도 있었고 아 얼굴이 허이 떠가지고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순간 갑자기 아가 벌떡 일어나더만 B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좀비 마냥 이러면서 당시에는 뭐 냉장고에서 뭐 생수 그런 게 없었어요. 주는데 갖다 넣어놨었는데 물 꺼내가지고 먹이고 밖에서 한참 토닥거리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갖고 아를 정신을 깨우니까 하는 말이 야 여기 귀신 있다 하면서 무슨 귀신? A도 저기서 딴 소리 하더만 이도 똑같은 소리 하네. 진짜 거짓말을 하고 A가 했던 유체이탈을 야도 경험을 한 거예요 이미. 참고로 야들 두 집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미신은 밑자도 모르는 놈들이 내 빼고 나야 그런 걸 많이 봤고 들었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야들은 정확한 용어도 몰라. 당시에 지가 눈을 떴는데 지 몸이 보이고 옆에 A는 밖에다 가는 게 보였다면서. 근데 B가 볼 때 아까 A는 그랬잖아요. 문틈에서 빨간색 눈이 보이더라면서. 근데 B가 했던 말은 어떤 말이냐면 똑같이 사람 눈이 일반적인 눈인데 심하게 충혈된 눈. 완전 빨간색은 아니고. 근데 이게 눈이 전체가 다 몰래 보는 것처럼 숨어서 보는 것처럼. 근데 그 느낌이 자기는 이런 느낌을 느꼈대요. 죽이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 괴롭히고 싶다. B는 자기가 봤을 때는 저놈들 여기 와서 뭐하냐 이런 식의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도망을 하고 싶은데 밖에 우리 둘이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도 양 옆에 웬 아줌마 2명 아저씨 3명이 이래 있더랍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데 그 앞에 그래도 5명이 서 있더래요. 근데 하나같이 눈이 없더랍니다. 눈이 뻥 눌린 것처럼 시끄럽더래요. 그러고 와서 자기가 돌아봤는데 자기 몸이 계속 바닥을 굴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러고 있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놀래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몸 잡아보려고 어이구야. 뛰가서 잡고 하는데 내가 딱 그 농장 앞에서 잡다잖아요. 그때 자기가 들어간 거야. 그리고 눈을 딱 뜨는데 내가 막 깨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 의안이 붕붕하죠 자기는. 근데 꿈이라기 하기에는 너무 생생하더랍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도 야가 알고 있어. 참고로 이 집 방문은 닫으면 밖에서 소리가 고함 지르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들려요. 근데 그 밤중에 우리가 큰 소리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곤소곤 얘기했는데 임마가 들었단 소리야. 근데 그 방문이랑 야가 눕고 있던데 자리가 틈이 있거든요. 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을 못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가 봤던 건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둘 다 붕붕한 거라. 여기 집이 문제가 있는가 보다. 2명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제가 한마디 했죠. 아니 새파라의 젊은 친구들께서 무슨 귀신이고 나는 못 봤다. 너가 외지에 와갖고 네가 허한 상태에서 놀다가 쳐자빠져 하니까 이런 성향을 나야겠나 하니까 내 친구가 한 말이 진짜다. 익명아 나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진짜 이거 봤지 이러면서. 그래서 친구들은 밖에 다 있고요. 쫄아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 또 예의상 우리가 주인집 가서 잠을 못 깨우는 경기라 내 친구 2명은 밖에 앉아갖고 식은땀 흘리고 있고 가만 있어봐라. 내가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TV 볼게. 농장을 열어봤어요. 농장을 열어보니까 이 집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농장을 안 열어봤어요. 이불이 밖에 다 있어가지고 굳이 열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이 자개 농장을 열는데 이게 문이 살짝만 열리게끔 못으로 바가 세팅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문 뜯으면 되니까 자꾸 북 뗐어요. 북 떼니까 안쪽에 부적이 한 20장 붙어있더라고. 자자자자 내가 벽면에 문 쪽에 그래 붙어있고 근데 화장실 문은 부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문에 덧댄 흔적이 보여요. 오. 왜냐면 제가 당시에 5만대만 일을 다 해봤지만 몫을 댔거든요. 참고로 배운다고. 근데 문을 딱 보니까 문을 덧댄 흔적이 있어. 본래 문의 두께가 아니야 이게. 덧댄 흔적이 있네. 그래서 어차피 뭐 증인이 2명 있겠다. 돈 더 달라면 더 주면 되니까 숟가락 가지고 문을 살짝 비집고 한번 따봤어요. 그렇게 뭐 세게 붙여놓은 건 아니던데 살짝 여니까 부적이 각 모서리에 6장씩 발려있어. 와. 무슨 부적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아까 다락방 있죠. 다락방 올라가는 그 작은 계단 문 쪽을 하는데 여기도 문이 열려요. 뭐 덧댄 흔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위에서 냉기가 진짜 에어컨 들이가라더라고. 에어컨 바람 21도 해놓으면 완전 춥다 아닙니까? 그 정도 온도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몸을 느낄 때는. 뭐지 하다가 나도 솔직히 쫄리니까 에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일단 불 켜고 니 요 앉아있으라. 니 올라가도록. 니 올라오란 말은 할 테니까 니는 요만 있으라.
나 혼자 하려니 쫄린다, 솔직히. 내 넘어지면 네가 잡아줘도 거야. 알겠다, 익민아 나오면. 지는 밖에 있고. 그러니까 다락방 문 앞에 있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우리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관 있잖아요, 관. 작은 관. 그러니까 일종의 지피용이죠. 판매용 관 있지 않습니까? 오동나무 관 이런 거. 그 다락방이 나는 겉에서 봤을 때 낮게 보였는데 꽤 공간이 커요. 다른 방들은 다 이게 벽으로 막혀 있는데 우리 방 바로 위에가 관이 3개가 있네. 근데 관 2개는 커요. 성인용이고 나머지 1개는 작아. 그래서 또 이게 남자의 호기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못질 안 돼 있으니까 한번 열어봤죠. 열어보니까 밀가락, 손톱, 옛날 옷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새거를 하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있더라고. 이거 그 화질 안 좋은 옛날에 그 폴더폰 나오기 전급이다. 내 친구가 좀 그나마 좀 잘 사는 집이라서 그 등치 폰 들고 다녔어요. 외동아들이라서. B가 외동아들인데 당시에 어떻게 그걸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사진 찍을 건 아니니까 B가 뭐 카메라도 들고 오고 폰도 들고 다 들고 온 거예요. 근데 폰이 이게 방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당시는 기지국이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뭐 폰은 그렇다 치고 라디오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 라디오 있지 않습니까? 옛날 거. 그거를 키면은 막 테이프가 씹히더랍니다. 근데 그걸 놔둔 자리가 그냥 다락방 입구 바로 앞에 놨대요. 막 테이프가 씹히고 라디오도 이상하게 나오고 그래서 찝찝해서 그냥 껐대요. 그런 얘기를 왜 인정 안 한다니까. 누구도 봤다 이거 하면서 뭘 봐야 말할까. 닭 먹을 때 내가 틀었잖아. 전혀 우리는 못 들었는데 그랬거든. 진짜 지가 어이가 없는 거라. 우리도 못 들었거든 진짜. 애도 그렇고 나도 못 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하다하다 안에 위에서 관을 봐니까 이 2명도 따라 올라서 봤어요. 보니 관이거든. 이거 사람관이거든. 그러니까 2명 다 잽싸게 지나가고 나만 이렇게 한참 보고 있었지. 이거 뭐 저주하는 이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 밤중에 예의가 있지만 주인집에 갔어요. 가서 문을 또 두드리니까 주인 아줌마가 안 자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거 학생 와 이러길래 아주머니 죄송한데 우리 방 위에 다락방에 관이 있네. 그러니까 관? 이래서 밥값이 쌌습니까? 예. 아니, 의의가 없네요, 아줌마. 진짜. 내 친구 카메라 찍어놨어요. 애들 막도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거짓말 할 리도 없고, 우리 경찰 싣고 바로 때릴 겁니다. 어린 아들 겁준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장사하기 빡시겠지, 아줌마로. 그러니까. 아줌마가 자기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헐레벌떡 우리 방에 왔어요. 큰 후라시 있답니까? 그걸 들고 내가 먼저 올라가고 아줌마가 뒤에 또 올라왔거든요. 내 친구는 밖에 있고. 보니까 관 2개 어른용, 애기용 관이 1개. 그리고 당시는 난 못 봤는데 옆에 관이 2개 더 있어요. 근데 그래 성인용 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B가 봤던 그 형체가 5명이라 했잖아요. 여자 2, 남자 3. 근데 그 중에는 애가 큰 아도 있었다는 거예요. B 말로는. 그래서 얘기를 했지 아줌마한테. 아줌마 본인이 청소를 하고 다 할 건데 관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지금. 먼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올라와서 청소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줌마가 알고 우리한테 방을 줬는데 우리 친구 2명이 지금 전기가 나서 죽을 뻔했다. 나는 다행히 기가 센지 모르겠는데 나는 시선만 느껴졌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럼 누가 청소했냐 막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저그 집에 큰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청소를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장마 전에 청소를 싹 다 했는데 다락방 당시에 큰아들이 청소하는 걸 봤대요. 근데 관이 있는 건 자기도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으로는 그렇죠. 이 아줌마가 구라를 치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아줌마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안 가잖아요 우리는. 아줌마가 진짜로 몰랐는지 알았는지 그건 우리 할 바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환불해달라고요. 막 동네방네 떠나라. 진짜로 고함 빡빡 찔러가면서 시간을 다 들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그 집에 안 살고 그 뒷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함을 떨어지니까 다른 분들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무슨 일이냐 밤중에 뭐하는 짓이냐 하는데 아저씨들 우리 방에 다락방 가봐라. 가보면 알아요. 다 가셨어요. 각 방에 멤버 대빵 되신 분들 다 올라갔어요. 보고 노래하더만 주인 아줌마 멱살 잡아보다 아들 있는 방에다 이게 뭐냐 하면서 지금 아들 잡아먹으려고 일짓도 아니하면서. 근데 그 놀러 오신 분 중에 또 무당도 계시는 거야. 아줌마 한 분. 이 아줌마 이거 저거 조상한테 기맥이려고 일부러 관 놔뒀네 이러는 거예요. 딱 그때 타이밍 좋게 큰아들이 왔어요. 큰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청소를 했습니까? 우리가 물어봤죠. 아저씨가 저 다락방 청소했었습니까? 했다. 안에 관 있는 거 기억을 해요 못해요 하니까 나는 그냥 나무 상자인 줄 알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가 청소하기 전에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지만 털고 그냥 물건 같은 거 담아놓는 박스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안에가 워낙 어두우니까 큰아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실질적으로는 삭제를 한 원 당사자고 큰아들은 그냥 희생용인 거예요. 집은 구라를 쳤으니까. 놀러 오신 분이 방이 총 6개였는데 6개 계신 분들 그러니까 5군데 있죠.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나가야 되겠다면서 와 쫄리서 뭐 있겠냐면서 이 무당이신 분인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뭔가를 보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 주인 아줌마한테 뭐냐면
아니, 웃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와, 요 있냐면서. 내 이때까지 요 들어와서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있을래 했다. 우리한테 배를 안 주니까. 자기야, 엄한테 널리있으니까 그냥 이해를 했는데, 유독 저 방에만 있더라. 저 방 앞에서 걸터 앉아있고, 저 방에만 있더라. 근데 그 방을 아들 줬으니까, 아들 기가 쓸 거니까, 깃바라 먹으려고 하면, 그대가 해놨냐. 막 그 아줌마한테 독삼처럼 막 쏘아보더라고. 그 얘기 하면서. 우리도 솔직히 좀 이 두 명이 기가 빨릴 아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인간 에너자이저라는 배터리 같은 인간들인데, 체력이 그래 좋아요, 아들은. 그런데도 요 와서 몇 시간 만에 아들이 빙의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건전씨 배터리 빨아먹은 것 마냥 쪽쪽 빨려가지고 둘 다 기가 다 빠져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 무당 같은 아주머니가 친구 A, B를 데리고 와서 밥 싸놓은 거 먹이더라고요. 이거 먹으라, 너가 이거 안 먹으면 기다려서 쓰러진다. 그럼 저는 요라니까. 자네는 아무 이상이 없네?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 좋죠. 나는 이상 없다하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아줌마가 왜 이랬냐 이것이 우리는. 그냥 환불은 받았어요. 근데 곱게 환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밤중에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 같은 아줌마니 방 옆에 방을 그쪽 팀 나갔어요. 놀래가지고 돈 환불 받고 나갔는데 진짜로 방값을 봐봐하니까 보니까 1인당 4만원씩 받았더라. 우리가 1인당 만원씩 줬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는 3만원. 다른 사람은 3명인데 1인당 4만원씩 4, 32, 12만원 아닙니까. 방값이 그렇게 비쌌단 소리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만 싸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우리 잠도 못 자고 우리 딸랑 오늘 하루 놀았다. 근데 우리 2박 3일 동안 요 동네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뜸 아줌마가 15만원을 뜯어내가지고 각자 5만원씩 딱 이러는 이 뭔 상황이고 이 정도면 기 빨려도 되겠는데 이랬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갔어 입에서. 친구들은 어차피 기 빨려서 그냥 포기 상태고 너는 거기서 자라. 나는 이상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 방에서 자겠다. 그래서 그 방에 잤어요. 아침까지 자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유체제 탈은 안 했습니다. 근데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방인데 위에 관까지 있대. 불을 켜고 누워있는데 양 사이드 뒤에서 냉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더워야 되는 정상인데 에어컨 마냥 뿜어져 나와야 냉기가.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막 그때 당시 뭐 폰을 볼 겁니까 뭘 할 겁니까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천장만 보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거든. 왜냐면 5만원 값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정자로 누워 있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옆으로 딱 놀아놓고 당시 어디하고 눈이 마주쳤냐면 농장 문틈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게 사람 눈가리 같은 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눈이 터질 듯이 날 째려보고 있대. 그래서 돌아놓았어요 또. 돌아놓으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 분명히 내가 문을 확 닫았습니다. 문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확 닫아놨단 말이에요. 틈이 없어야 돼요. 근데 문이 싹 끼익 하면서 조금씩 열려요. 누가 손가락으로 살살 밀는 것처럼 싹 열리더만 딱 그 틈이 사람 눈깔이 딱 들어갈 틈 정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문이 아까 내가 떼서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아니야. 문 위에 틈부터 아래쪽까지 촘촘하게 날 째려보래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 봤더니 이런갑네. 그래서 잠들었어요.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와중에 누가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장도 문이 못지게 살짝 돼 있어서 문이 다 안 닫히게 돼 있다고. 눈을 딱 뜨니까 아침에 향하실 문도 닫혀있고 그리고 농장 문도 깜깜하게 문이 닫혀요. 못질한 것도 없어요. 못질했으면 못질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못이 다 뽑혀 있어요. 그리고 그 못이 농장 안에 있더라. 왜냐면 나는 농장 문에 박힌 못을 무시하고 땡기는데 그러면 못이 휘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휘어진 그대로 펴서 농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다 닫혀 있어. 나는 아침에 상쾌했어요. 일어나니까. 깨끗하게 상쾌하게 나왔는데 나와서 픽 쓰러졌지. 나도 귀가 빨렸다는 소리다 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는 다른 민박집 가서 호화롭게 놀다 왔습니다. 결국은. 그 집은 저희가 몇 년 뒤에 갔었는데 성인 돼서 한 10몇 년 뒤에 갔는데 흉화가 돼 있더라고요. 흉가가 예. 양쪽 집은 다 무너졌고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숙식을 했던 곳만 살아남아 있고 그래서 저도 또 이 간땡이가 부은 인간 아닙니까? 다락방에 분명히 관이 있었을 건데 들어가 보니 관은 없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똑같이 시신이 느껴져요. 근데 옛날엔 그 집 옆에 당집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당집이 생겼네? 깃발이 휘날리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 막 두리번글 안에서 볼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 아이씨 빨리 나와! 이러면서. 그래 딱 뒤로 보니까 무당 아줌마 같아 인상이. 왜요? 그러니까. 총각 혹시 옛날에 요 관이 그때 찾아낸 그 총각 아이가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니까. 너그 친구한테 밥 먹여주는 아줌마 아이가 내가. 그러니까 이 아줌마 신발 떨어졌는가. 그래서 깃발 안 먹으러 옆에 이사했는가. 예. 아줌마 신발 떨어져서 여기 왔는 건데 이러니까. 그걸 자네가 어떻게 하노? 아니 그렇게 기운이 좋으시면은 여기 안 왔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들 빨아먹은 기가 많을 거니까 아줌마가 빨아먹기 딱 좋잖아요. 완전 대용량 배터리처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또 여기 다 있다면서. 내가 전맛을 날아갈 때까지 쪽쪽 빨아먹을 거라면서. 그래 말씀하시대요. 그러고 저는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시들문을 하다 보니까 익명님의 어릴 적의 이야기도 들어보네요. 어릴 적 얘기
기억하기 싫은 것도 많긴 한데 네. 그나마 좀 양호한 거. 네. 아유, 그래도 오늘 익명님의 또 어린 시절에 겪었던 또 섬뜩한 문틈 이야기도 들어보고 너무나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익명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익명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익명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아주 잘 지내셨어요? 별로 잘 지내지를 못했네. 아니,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또 사고가 나셨었어요. 건널목 다 건너고 있는데 네. 1.5톤 퍼트가 나를 깔아먹였고. 제가 그래서 아까 실시간으로 괜찮으시겠냐, 참여가 가능하시겠냐니까 이분 살아있습니다. 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입은 안 다쳤습니다. 아이고, 사고 좀 이게 안 나셨으면 좋겠는데 건강하셔야 돼요. 나도 지금 며칠 있다 놀러 가려고 했는데 아, 아다리가 또 그러네. 아, 근데 또 가지 말라는 어떤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럴 수 있고 지금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면 다시 병원 갈 것이고 예, 예. 병원 냄새가 싫어서 나 도망하고 했는데 입원하라고 지금 하는데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몸이 또 안 좋으시니까.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익명이죠. 이번 이야기는 층간소음입니다. 이건 당시에 아파트 경비할 때인데 오, 층간소음. 아파트 경비나 보안이나 뭐 도찐개집입니다. 솔직히 어디 가도. 여 같은 경우에 이제 신축입니다. 이때가 아마 제가 목을 다치고 그때 굿까지 했고 나서 한 3년 뒤일 거예요. 우리가 보통 층간소음이라 하면 아랫집은 가만히 있는데 위에 집이 시끄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건물 건설 공법에 따라서는 위에 층이 아니고 아래층에서 뜨는 게 위에 집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건설 공법에 따라서 층간소음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통.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경비 겸 관리실 멤버였어요. 동이 2개짜리밖에 없는 아파트라서 짧게 알고 들어갔던 건데, 근데 유독 10층에서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을 한대요. 그 집 주인분께서 전화가 오기를. 근데 그 아파트가 다 분양이 안 됐어요, 내 기획성으로. 기획해봐야 2개 동에 지금 다 들어온 세대 해봐야 한 3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절반이 남아있던 소리거든요. 한 동당 한 45세대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보급형 아파트예요. 당시에는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위층이다. 보통 사람의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첫날에 발생했을 때 위에 집에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자녀는 없고 어르신 2분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쿵쿵 소리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 전세가 울린대요. 10층에서 하는 말은. 그래서 제가 다음 날에 관리실에 얘기를 했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방송을 좀 해줬으면 한다. 방송은 보통 하면은 보통 내 마음은 다 되니까 뭐라도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실수 한 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넣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파트 소장님한테 이 아파트 어떤 공법으로 지었어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겠대. 건설사에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건설사 담당자분 연락처를 받아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HB 공법인가? 그러니까 소리가 위에서 들린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시크게 굴면은 올라가는 그런 타입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공법에서도 뭐 그렇게 소음이 발생 안 한다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건설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아마 아래층이 가능성이 높다. 위에 층은 아니다. 근데 그 10층분 아래쪽 아래 집들은 다 빈집이에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층은 집에 살고 9층, 8층, 7층, 6층은 사람이 없어요. 네. 분양이 아직 안 됐거나 됐는데 이사를 안 온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 빈집인 거죠. 나머지 그 아랫집은 다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10층 사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건설사들도 이렇게 답변을 왔고 아마도 저 아래쪽 1, 2, 3, 4층 이쪽에서 아마 얻은 게 올라온 게 아닐까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10층분도 좀 보니까 대학 교수분이에요. 좀 배우신 분이라. 몰상식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도 그런갑다. 그리고 자기도 진짜 11층에 가봤대요. 어르신 2분 살고 아이고 우리는 뛰어댕길 수가 없다. 네. 둘 다 다리 한쪽은 다리가 안 좋아서 거의 누워 계시고 한쪽 할머니는 거의 지팡이 찝으면서 집을 이렇게 댕기니까 지팡이 찝는 소리 나겠지. 자기도 봤으니까. 근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죠. 층간소음은 거진 한 80%는 위에 집 잘못이다. 이 사건이 한 달 새에 3번 정도 발생했어요. 주로 몇 시에 발생했냐? 우리가 보통 야간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늦은 시간이면 한 10시, 9시 그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새벽 4시쯤에 남한 사람들 솔직히 잠이 없다 보니까 그때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처음에 10층 분도 자기 딴에는 그냥 위에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는갑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첫 달이 지나고 둘째 달부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절대 이게 아래층에서 울리고 온 거면 바닥에다가 뒤를 대보면 소리가 울려 올라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래요. 저는 이제 정중하게 그 10층 분한테 얘는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관리해서 알려주는 것도 제가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물어보러 오시는 거예요. 혹시 위에 어르신분들 가족이 있냐? 아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위에 두 분은 가족분들 다 이민 가셨고 어르신 두 분만 사시는 거다. 아마 명절 때나 아마 자녀분들이 내려오시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익명 팀장님은 그래도 이렇게 잘 알려주시니까 다행인데 근데 소리가 점점 젊은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보니까 음향 쪽으로도 공부를 하셨던 분이더라고. 자기가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지지한테 들려줬대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자기가 느낄 때는 한 두세 명 정도로 봤는데 제 3자가 들을 때는 최소 4명 이상 서로의 발자국 소리가 틀리더래요. 근데 그 집에 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각 세대 현관마다 앞에 다 카메라가 다 달려 있습니다. 전층이 다 고급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앞에 카메라를 저희 보안실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집을 한 달치를 다 봤는데 전혀 그 집에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택배도 안 시키다 보니 택배 기사가 그쪽으로 올라갈 일도 없고 귀신이 고칼로로 다녀요. 노인 2명밖에 안 사는 집인데 그렇게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다. 그 시간대 다른 집들도 저희가 다 혹시 몰라서 다 물어봤었어요. 그 아파트는 웃긴 게 관리 규약에 층간소음 발생 시에 특정 세대에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의심 가는 집, 그러니까 공법상으로 봤을 때 이 집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상해 가는 집들만 가봤어요, 제가. 그리고 건설사를 통해서도 조언까지 받았었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렇게 뛰댕길 사람이 없어요. 애들도 없고 전부 다. 이 아파트에는 애들이 없습니다. 신혼부부가 없어요. 전부 다 자녀 다 키우고 전망 좋은 곳에서 그냥 조용하게 계시려고 다 들어오신 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 좀 배우신 분들. 노년에 좀 편하게 있으려고. 그래서 희한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10층분 사장님한테 제가 입사하실 때 제가 잠깐만 이거 차 옆에 세우시고 이거 녹음한 거 좀 들려달라고.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내가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했죠. 이제 살고 계신 분들 집을 다 갖다 놨다. 그리고 상임이 말한 말대로 진동이 그렇게 생길 경우는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여야 된다. 왜냐면 소리가 울려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상임이 얘기했던 그 시간대, 새벽 시간대 말고는 방문을 다 해봤었다. 상임이 그래 전화 왔을 당일날도 제가 갔었다. 근데 서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고 좀 더 조용한 거실에 TV만 보고 계시더라. 어떤 분은 뭐 거실에 앉아서 와인 한 잔씩 드시고 계셨고 이 동네가 좀 배우신 분 동네다, 보기보다. 뭐, 사임도 솔직히 교수직 아니시냐. 근데 그런 분들끼리 솔직히 서로 이갈고 싸울 일은 없을 것이고, 돈이 얼마짜리 아파트인데 집값 떨어지려고 그런 짓 하겠냐. 그러니까 이분도 나겠다 하면서 자기가 클라우드에 백업해 놓은 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안실 컴퓨터로 제가 소리를 크게 틀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팡이 짖는 소리도 들리고, 젊은 사람이 우리 아파트 가면은 본인은 뒤꿈치로 안 댕긴다는데, 뒤꿈치로 댕기는 소리인데 이게 소리 무게가 틀려요. 내가 그 사람들을 봤다, 이니까, 어르신들.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나가봐야 50kg, 60kg 안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내 덩치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메라를 봤을 때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층이기 때문에 누가 벽 타고 올라올 수도 없어요, 그 동네는. 베란다가 돌출형이 아니고 내장입니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서 어떻게 자꾸 올라갈 수 있는 끈덕지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높이면은 보통 떨어지면 즉사기 때문에 아주 진짜 야 이곳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할머니 그 지팡이 짖는 소리 딱딱 소리 나는 거 그거 한 개. 근데 그건 희미하게 들려요. 두 번째 소리는 이게 위치가 거실이 아니고 안방 쪽이에요. 안방 쪽에서 쿵쿵 이러니까 젊은 남자가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닐 때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주택 살다가 아파트 인자 온 사람처럼 정을 아직 못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쿵 짖고 다니는 사람들. 세 번째 소리는 좀 가볍게 느껴지는데 여자 발 끄는 소리 있죠. 찌익찌익 하면서. 근데 슬리퍼 신는 소리가 아니고 구두를 신은 상태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거는. 웃긴 게 그 집이 전부 다 이게 거실이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조각되어 있는 대리석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 신발로 끄는 소리인데 구두를 신고 끄는 소리.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리고 네 번째 소리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뒤척이는 소리. 그러니까 이분이 음향 장비가 있다 보니까 네. 녹음을 진짜 깨끗하게 했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 천장 신호기 1개, 바닥에 1개, 그리고 그 기둥이 되는 벽면에다가 1개 이렇게 설치를 했었대요. 근데 벽면이랑 바닥에서는 전혀 그런 소리가 안 들렸대요. 천장에서만 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천장에서 거꾸로 서서 다닌다고. 근데 제가 그 집 천장을 찍어서 지인분한테 보여줬었어요. 전혀 그런 게 없대요.
이 사람은 뭐 솔직히 영적으로 있는 분이고 현직 당집을 2개 다 운영하시는 멀티체인저 분이다 보니까 솔직히 구라칠 정도는 아니니까 딱 알겠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길래 나초조형을 제가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위에 집에서 영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거예요. 왜냐면 들어오고 나간 사람도 없고 할머니는 한 번씩 나오세요. 바로 나오자마자 랩 타는 거거든요. 방식이. 랩 타고 내려가실 수 있고 할아버지는 또 집에 계시고 그리고 당시에 그 집에서 가족분들이 세대 안에 카메라를 달았대요. 그래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한 달치를 내가 받았거든요. 네. 봤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2분밖에 없어요. 영상에서는.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이 집한테 드렸습니다. 남분이 뭐라 하시냐면, 야, 이 집 죄를 많이 짓는 감자인가? 왜요? 하니까. 니 혹시 그 집에 들어가거나 그런 적 있나요? 아, 영상 뽑을 때 제가 갔었다 하니까. 별은 이상한 느낌 없더냐 하면서. 별 느낌은 없고 좀, 에어컨도 안 나는데 좀 춥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때가 여름 다가오는 그쯤인데, 에어컨이 없는데도 엄청 시원했어요. 춥다고는 안 느꼈습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거 외에는 없었냐 하길래 그 외에는 모르겠다. 영상 들고 왔을 때 단지 좀 뒤통수가 따끔하긴 하던데 할아버지가 내를 잡았을 수도 있으니까 거실에 누우고 계시거든요.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 다리가 그렇게 불편하시는 아닌 것 같아. 또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같은데 그렇게 얼굴이 딱 누우고 계시더라고. 부장집에서 저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집에 지금 바뀐지 가족령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람 집안 쪽 것 같다. 근데 계속 이 아들이 지금 할아버지 다리를 밟고 있다. 귀신들이 밟고 있다 이 말이. 밟고 있고 또 한 2명은 거실에서 막 질질 끌어당기고 이 소리의 추천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부장한테. 자기 눈이랑 귀에서 들린다. 바닥을 질질 끌으면서 당기고 한 명은 다리 찢고 당기고 나머지 2명은 할아버지 위에서 지금 열심히 뛰당기고 있다. 그래서 아마 할아버지가 뭐 일하는 것 같다면서. 그리고 할머니 옆에는 또 한 명이 붙어있는데 가는 조용하다면서. 주로 이게 소리가 나는 시간대가 몇 시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했죠. 오후 9시, 하나 10시쯤, 그리고 새벽 4시, 정각에. 그럼 맞네.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귀문이 열릴 시기라 하잖아요. 귀문 시간이라거든요. 그 시간대 영이 겉으로 강해진대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 힘이 없는데 저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시간대가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힘이 강해진대. 힘이 강해지는데 딱 4시쯤에 그런 행위를 한대요. 이 아들이. 아닌 애들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한대요. 자기 힘이 세진 걸 알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다닌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니까. 그 10층 사장님 혹시 미신 믿는 거 한번 물어보고 가능하다면은 나하고 자기하고 통화를 좀 시켜달라. 왜냐면 이는 위에 집 거는 액땜이고 자시고 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봤을 때는 가족령이에요. 가족령은 앵간해서는 안 떨어지거든요. 내가 살다 이제 운전하고 이게 투정까지 해야 되나 좀 그런 실망감도 있었지만은 뭐 이게 일처리 잘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있는데 기간 동안 편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교수님 이거 지금 제가 위에 있는 영상도 봤는데 내가 보여주고 싶지만은 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100% 사실대로 얘기해드리면 그 집에 지금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시고 움직이지도 않으신데 거의.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혹시 몰라서 제 아는 장군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다. 왜냐하면 이 소리 나는 게 나도 너무 좀 사람도 없는 집에 그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잖아. 울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아니 사람이 다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11층과 10층만 빼고는 나머지는 진짜 아래쪽에 집에 산다. 그러니까 소리가 울려 올라간다면 좀 희석돼서 올라가지 않겠냐. 음향 쪽으로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맞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 무당분 물어보달라. 미신을 믿으시면은 자기가 방법을 알려줘도 100원짜리 한번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와서 어떻게 하는지만 듣고 가시면 된다. 그렇지만 이분이 참고로 기독교 신자입니다. 나도 몰랐는데 기독교 신자분들 귀신이 안 믿지는 않을 거예요. 악마는 믿겠지만 무당분이 직접 밖에서 단집에서 안 만나고 밖에서 두 분한테 제가 이어줬었어요. 네. 제가 본 자리 앞에서. 근데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사장님이 믿든 안 믿든 이거는 제가 이 임명 씨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솔직히 말로 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그냥 물어보는 거였는데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그대로 해보시고도 들린다면은 저한테 한 번 더 연락을 달라. 어떤 방법이었냐. 천장 강모서리에다가 부적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하여튼 복잡한 건데 총 4개를 주더라고요. 현재 거실 쪽부터 안방까지로 강조를 했을 때 옆에 작은 방 이런 건 무시하고 안 쓰니까 거실 모서리 각 2군데 안방 쪽에서 모서리 각 2군데 이래갖고 부적을 펼치지 말고 스카치 테이프로 천장에 붙이고 새벽 4시에 그건 안 들릴 거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교수분이 그래 물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원리냐 어떤 효과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무당분이 그래 얘기를 했어요.
이 애들이 지금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아마 집안에서 큰 죄를 지은 것 같다. 조상령인지 가족령인지 모르겠는데 두 명은 확실하게 좀 옷이 현재의 옷이고 나머지 두 명은 옷이 좀 뭐랄까 한복같이 보인대요. 그러면 가족력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아파트 터 자체가 좋기 때문에 외부령이 못 들어온다 했던 그 동네는.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아파트 지을 때 불력 같은 무당이 이분이 돼. 자기가 터 다 눌러고 그때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애프터 서비스인가 모르겠는데 그래 얘기를 하시니까 교수님도 그래 80%는 믿겠다 해갖고 저하고 같이 그날 참고로는 신날인데도 제가 일단 연기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등치가 크니까 각 거실하고 안방 쪽에 다 붙여드리고 저는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딱 출근하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진짜 소리 안 들린다고. 9시 10시에 나는 거는 자기도 깨어있으니까 나도 별 신경을 안 쓰는데 새벽 4시에는 소리가 확실히 아예 안 들린다면서. 근데 그때부터 그 11층에 문제가 생겨.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무당도 그렇고 나도 들은 얘기지만 귀신 2마리가 할아버지를 밟고 있다고. 자근자근 밟고 있다고. 그러니까 애들 고무줄놀이 하는 것 마냥 막 뛰고 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반동을, 물리적인 반동을 천장에서 막아버리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무당 입장에는 무당분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안 도와줍니다. 그나마 지은 죄가 있어도 전생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뉘우칠 수 있고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이면 도와주고 네. 돈은 받겠지만. 근데 자기가 왔을 때도 그렇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도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싶은 그런 느낌 들어요. 근데 이 두 분을 볼 때마다 눈은 억수로 인자하게 보이는데 하는 말 끄트머리가 상당히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라는 거는 뭐냐면 악의적인 말이 가득해. 끝마디가 악의적인 말로 끝난단 말입니다. 좋게 말하는 것처럼 일본의 어떤 동네에 보면은 말 돌려가면서 사람 깐다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 충청도는 그래도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지. 저거는 완전 돌려가는 식으로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영상 받아갈 때 솔직히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분들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들고 가는 거잖아요. 설명을 했었고. 그러면 하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관리시키고 경질이고 이런데 나를 까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놓고 자기는 까고 다니는 거야 나를. 근데 동네 분들이 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안 믿어요 그런 걸. 왜냐하면 각 집은 가서 내가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집이 가장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 동네에 지금 소문이 다 난 상태예요 지금.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니까 할머니 혼자 사실 거 아닙니까. 그날부터 이 할매가 하는 짓이 훌 기괴합니다. 나는 이 집이 불교 신자인지 기독교 신자인지 몰랐는데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그날부터 좀 젊으신 분들이 양복 빼입고 난 자녀분들이 안 줄 알았거든 처음에. 자주 방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방문하면 입차하면 우리가 차량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온 거를 세하려고 보니까 하루에 총 4번이 방문 들어왔고 일주일 내내 맨날 4대씩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상한 향기를 뿜는 아줌마도 몇 분 계셨고 눈매가 진짜 무서웠어요. 야, 마음 안 좋은데 그런 아줌마를 졸리더라고 솔직히. 와, 좀 악마가 가면서. 근데 나중에 10층 상임이 그래. 저 집 사이비 종교 조금 맞는가 본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실수로 12층까지 10층 내린 적이 있었대. 배를 그렇게 타는데 뒤에 있는 아줌마가 문도 열기 전에 이 집 아니다 올라가야 돼. 네. 근데 그 영상이 찍혀 있는데 자기 집 앞에 그 카메라니까 자기 영상 아닙니까? 우리한테 와서 영상을 떠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또 좀 그런 쪽에 좀 아는 인맥이 많은가 봐요. 예. 물어보니까 어지에 있는 사이비 단체인데 주로 이 단체 같은 경우는 현혹을 하고 안 좋은 걸 씌운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뜻을 모르겠지만 일단 안 좋은 쪽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한 달가량을 집에 뭔가를 계속 사들여요. 빨간색 종류로. 택배 오는 걸 보니까 다 이게 빨간색 종류야. 액도 있고 물감도 있고 하여튼 할머니 혼자 사는데 그런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지 예술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할머니는 평범한 일반적인 할머니, 돈 많은 할머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택배가 하루에 한 10개도 오는 날도 있고 20개가 오는 날도 있고 그랬어요. 네. 어쩌겠습니까? 일단 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각 세대에 갖다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갖다 주는데 그 집 앞에 가니까 냉기가 부르다. 옛날 느끼는 냉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 집은 돈이 안 좋다. 예. 이런 이상한 감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그 집에 경찰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자녀가 해외로 이민 갔다 했잖아요. 이민 간 게 아니었어요. 예. 다 사고로 위장된 거예요. 내가 앞전에 얘기했죠. 자식 팔은 놈들이 있다고. 지 재산 불리고. 딱 이런 케이스인 거라. 자녀가 4명이 있는데 큰아들 빼고는 다 죽었다. 근데 큰아들도 경방불명입니다.
일단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시고 할머니가 경찰서에 출두를 해야 되는데 다음날 출두를 안 해서 이분들이 의심이 가서 다시 오셨거든요. 저하고 같이 올라가니까 저는 현장 담당자고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상키가 저희한테 다 있다 보니까 문을 따고 딱 들어갔습니다. 경찰분들 영장도 있고 하니까. 거실에서 돌아가신 이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무당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혹시 그건 영이 시키서 한 건 아니지 않겠냐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니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은 또 안 좋은 기억도 가질 수도 있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 집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집이고 그 집은 보니까 뱀신을 모셨던 집 같다. 근데 뱀신이 이게 그 사람들이 믿는 데서 찾아올 수 있는 악은 아니고 네. 어디 특정 종교에서 아마 시인 것 같다. 할아버지 위에서 그래 뛴다는 거는 가족령 아니면은 집안령이라는 소리인데 집안령들이 그렇게 할 리는 없다. 옆에 와갖고 사람 기 빨아먹지. 죽으라고 그걸 띠박지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원한이 있던가 둘 중 한 개 아니냐. 근데 사실 그 집 영상을 제 아이가 두세 번 돌려봤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람의 형세를 할 뿐이지 그 사람의 영의 기운이 아니랍니다. 뱀. 결국은 그 집 해피 엔딩은 아니고 배드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때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참 꼴 좋다면서 내가 연락도 안 하고 입딱 가만히 잠수타고 있다가 드디어 영감 할머니들 죽었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내가 물어봤지. 사임이 뭐 이러니까 이때까지 얘기를 다 해줬어요. 하니까 아저씨 솔직히 세상에서 모르는 게 약인데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저씨도 어차피 보니까 여기 땜빵으로 오신 것 같고 하니까 내가 알려줄게. 자기 부모님이 본래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셨대. 결혼하고 그때부터 자녀를 놓고 등산적인 가정이었대. 자기 집은 본래가. 근데 60대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할머니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다행히 집에 재산을 안 갖다 두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집이 재산이 엄청 많아졌대요. 이유가 없이 도깨비 터에 있는 것처럼 뭐만 했다 하면 장사가 잘 되고 뭐가 잘 돼가지고 돈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밑에 동생들이 총 3명이 있는데 할머니가 이 종교의 아들을 넣으려고 애들이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반대하거나 말을 들었던 사람은 다 죽었대.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은 집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살고 있는 집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놀러 갔는데 물살에 휘날려서 익사하고 자기가 느낌이 이상해서 왜냐면 큰아들 보는 또 불교 신자분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꼴리 났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데다 물어보니까 집에 뱀이 기어다닌다고 뱀이 너그 동생 다 잡아먹은 거라고 너그 엄마애가 뱀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니는 그 집을 나와가지고 따로 살아라 그리고 연락을 절대 하지 마 죽을 때까지 그래서 10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답니다, 자기는. 근데 그러다가 다행히 할머니가 그래도 마지막 온성이 좀 남아있었는가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적어놨는가 봐, 원장을 미리. 그래서 자기가 온 거래, 집을 받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랬죠, 뱀은 한번 노린 먹을 거면 절대 안 놓습니다. 그쵸. 이 악물고 잡아먹으랍니다. 특히 귀신 같은 경우. 이 아저씨도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 집이 공집이 됐는데 그 이유는 나도 얘기는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집이 현재까지도 빈집으로 돼 있대요. 10층 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 아직도 연락을 하기 때문에. 물어봤어. 위에 층 사람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도 없고 한 번씩 가다가 변기에 생기는 소리가 난다면서. 스스스 하면서. 그걸 며칠이 나는데요. 아니 가끔 들려 하면서 주로 거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 외에는 소리가 안 들린다. 뱀 뛰어다니는 소리야 뭐 솔직히 시끄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봐줄만 하니까 그냥 타 이러는 거야. 부적은 잘 붙여놨지요. 그러니까 부적은 그냥 그대로 있다. 네가 붙여준 건 그대로 다 있다. 그 위에 자기가 카바 씌워가지고 인테리어 따로 했대요. 남들을 안 우아하게 하려고. 근데 집에 놀러 오시는 분마다 하는 말이 뭐 기계다니는 소리가 한씩 들린다면서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또 들었대. 그러니까 그 뱀이 아직도 그 집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야. 좀 층간소음이란 게 윗집 잘못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요즘 공법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보면 아래층입니다. 거진 소리가 진짜로 울려 올라갑니다. 네네. 진짜로 위에 집에서 나는 거라면 한번 음료수 사려고 올라가서 한번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맞아요. 요즘에 또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고 이런 일들도 많잖아요. 많죠. 네, 너무 많고 오늘 익명님께서 또 지금 다리를 다치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익명님. 네. 오늘 익명님께서 들려주신 층간소음에 관련된 또 섬뜩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층간소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